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매일이 뜨겁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소원에나 속에나 굳은 살이 절로 배기는 건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다 뜨거워. 맨날 데워도 맨날 아파. 나만 모지랭이인가? 남들은 다 어른 노릇하고 사나?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 아닐까요? 다들 의젓한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미숙하고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원래 조금씩 데이고 아파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뜨거우면, 너무 아프면 잠시 숨 돌릴 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고 나도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면서요. 우리 모두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어른이 되어 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매일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춘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4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도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폭삭 익기 시작한 열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어린이로 살고 싶은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라던 어른들의 말씀이 이해가기 시작한 심아입니다. 와, 와.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든 하루 끝에 녹음하러 온 우리 패널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춘이들도 오늘 하루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벌써 2025년의 1분기가 지나고 4월이 시작됐는데요. 네. 4월은 시험 기간이기도 하지만 벚꽃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네, 4월에도 다들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다들 벚꽃 보러 가실 계획 있으세요? 저 아직은 없어요. 다 다음 있으세요? 주인가요? 아마 근데 지금 피기 시작했던데 벌써. 아, 벌써? 네. 벌써. 벚꽃놀이 가요?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여의도 벚꽃 축제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좀 기다리려고요. 아. 저는 학교에 핀 벚꽃을 마음껏 볼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그쵸. 학교 낭만 있고 좋죠. 아주. 아, 네, 다들 조금 긴장도 풀리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4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를 소개해 볼게요.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발급률 50% 돌파 소식입니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한 결과 3월 21일 기준 총 8만 201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지원 대상 16만 명 기준으로 무려 50.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페스티벌, 전시 행사 등 공연과 전시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피를 즐겨 듣는 2006년생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유용한 소식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청춘 PD야에서는 유독 문화예술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 청년 문화예술 패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사실 몰랐고 그 서울 청년 문화 패스라고 서울시에 사는 20세부터 23세 청년들한테 1년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네.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발급률이 50%가 넘었다는 걸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06년생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들 어. 받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똑똑하다, 되게. 그니까. 네. 음. 그래서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좀 탐나는 혜택인 것 부러워요, 같습니다. 저도. 저도요. 네. 저도 아예 이 소식에 대해서 몰랐는데 올해 지원 대상 16만 명을 기준으로 50%가 넘었다니까 되게 문화예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구나. 맞아요. 나도 더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생이 아니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게 저도 너무 아쉽네요. 저도 문화생활을 막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청년 문화 패스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약간 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 전에는 또 지방에서 살았어서 서울은 그 아. 문화생활을 잘 접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고요. 네. 열매님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 녹음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좀 시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6년생만 가능한 거 말고 23세까지 가능한 패스도 음. 찾아보니까 이미 신청 기한이 끝났더라고요. 아. 이제 저희는 나도 정말 못하는 거죠. 정말 할 수가 없게 된 그러게요. 거죠. 아, 네. 슬프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저는 그 23세까지 있는 패스도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이런 혜택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좋은 혜택이 있으면 또 시마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요. 다들 평소 그런 문화생활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지금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는다면 어떤 걸 보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주변에 보면은 가끔 뭐 뮤지컬 되게 광팬인 친구들 있잖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저는 유덕들. 네, 근데 저는 뮤지컬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음. 영화, 뭐 연극, 콘서트, 전시는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장르를 엄청 파거나 막 환장하게 좋아하는 수준은 아닌데 막 약간 그때그때 제가 끌리는 대로 문화생활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만약에 제가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게 된다면 일단 오늘이 사실 티켓팅이거든요. 오늘 티켓팅인데 진짜요? 네. 오늘 7시. 네, 오늘 예, 검정치마 어떻게 티켓팅인데 지금 하셨나요? 소식을 아직 못 들었긴 한데 제가 친구한테 대신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 녹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나 성피에 진심이다. 너무 영광이에요. 티켓팅을 제쳐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제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검정치마 콘서트나 이런 부분에 나 쓰고 싶고 또 검정치마가 이번에 한동안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진짜요? 더 마지막 기회 같아서 진짜 되면은 뭐 돈은 못 받게 되었지만 네, 되면은 갔었을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도 검정치마 콘서트 진짜 가고 싶다. 듣고 보니까 더 가고 그쵸. 싶다. 이거 되게 많이 해줘요. 한 맞아요. 5일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가장 많이 보러 가는 게 콘서트 같고 그 다음이 전시 이렇게 많이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연말에 성시경 콘서트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문수진 콘서트도 갔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하는 전시가 만 24세 이하면 무료인 전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 24세가 되기 전에 좀 부지런히 전시를 보러 다녀야겠다. 저희는 좀 많이 부지런해요. 곧 있으면은 만 24세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다고 네.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뭐 보기만 하는 전시도 좋지만 체험형 전시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했고 그런데도 제가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는다면 가장 이제 쓰고 싶은 곳은 콘서트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콘서트 티켓 값이 그냥 말이 안 나와. 맞아. 말도 안 될 진짜 말도 안 정도로 너무 그냥 10만 원은 기본으로 넘고 막 거의 2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콘서트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콘서트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콘서트 티켓 값이 금값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도 이제 다나님처럼 이런 음악이나 밴드를 좋아해서 이거랑 관련된 문화생활은 좀 종종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나 아니면 뭐 야외에서 하는 페스티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가는 편인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콜드플레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7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해요. 언제 해요? 그 4월 16일부터 한 3, 4일 정도. 곧이네요? 네. 가요? 네. 대박, 좋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곧 보러 갈 예정이고요. 이건 그냥 약간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추가하고 싶다는 내용이군요. 자랑 타임. 맞습니다. 자랑이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지금. 그렇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콘서트를 많이 가시나 보네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문화 생활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공연이나 전시도 보러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 친한 언니가 전시회 티켓을 제 것까지 구해줘가지고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요. 평소에 막연하게 이제 전시회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가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저도 어. 약간 그 체험형 전시 그런 거였는데 네네. 좀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문화 생활을 지원해주는 그 문화 패스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서트를 저도 가고 싶네요. 여기 역시 옆에 또 콘서트. 잘 아시는 분 계시니까 시아님 저에게 같이 물어보시면 인도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해 주실 양까지. 제 표를. 농담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개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일 덕분에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혜택이 중요한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아까 티켓값 얘기했던 것처럼 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어서 그쵸. 문화생활을 즐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자기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좀 약간 풍요로운 일상을 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막 엄청 바쁘게 살다가 또 이제 요즘 3학년이라 아주 정신없이 3학년. 네. 진짜 아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또 다시 그 바쁜 일상에 뛰어들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 추억으로 1년 버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콘서트나 이런 문화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일탈처럼 에너지 충전도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 산업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시마님 되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충전을 하러. 콜드플레이로. 네. 저도 시마님 의견에 완전 동의하는데 사실 그 문화생활이라는 게 돈도 시간도 여유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들, 특히 학생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부족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패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개인들은 문화생활을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사회 전체로 보면 문화생활이랑 연관된 산업들이 더 발전해서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에 진짜 동의를 하고요. 저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단지 여가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보면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살면서 겪어보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은 작품을 관람하거나 체험할 때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풍부할수록 마음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를 지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그만큼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수월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니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뭔가 경제적 차원 이상으로 점점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그쵸. 네. 결론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위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양극화된 집단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좀 개인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개인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뭐 단순히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더 재밌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똑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뭐 전시나 콘서트를 보고 온 사람이랑 그냥 멍하니 집에서 있는 사람의 대화 수준은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전자는 오늘 본 영화에서 뭐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나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소재를 이제 끌어낼 수 있는데, 후자는 오늘 뭐 했어? 이러면 그냥 뭐 누워 있었지 지금 약간 라는 말밖에 못하니까. 근데 저도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전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문화생활은 우리의 대화 소재도 그렇고 감수성, 상상력,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까지 탑재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아서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저 후자 얘기 들으면서 너무 찔렸거든요. 앞으로 저도 맨날 누워 있었지. 좀 더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여러 혜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환기가 되기도 하고 보다 깊은 내면을 쌓을 수 있고 또 문화 산업도 더 발전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청춘 이슈 3위인 청년 문화예술 패스 발급률 50% 돌파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2위 이슈 소개할게요. 4월 첫째 주 청춘 이슈 2위는요. 폭삭 속았수다 TV, OTT 드라마 화제성 순위 1위 달성 소식입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TV, OTT 드라마 화제성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바나나 애순과 팔불출 무쇠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네. 2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시청 순위가 다른 나라에서도 1위를 달릴 정도로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행하게 된 이유는 세대나 성별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고 싶었던 기획 의도가 적중한 덕분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총 16부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의 마지막 화는 3월 28일 오후 4시에 공개됐습니다. TV, OTT 드라마 화제성 순위 1위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되는 게 제 주변에서는 이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 다들 폭삭 속았수다 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드라마가 이렇게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패널 인터뷰 작성할 때도, 그리고 뭐 녹음하는 지금도 드라마를 4화까지밖에 시청하지 못했는데,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자주 챙겨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너무 호흡이 길기도 하고 맞아요. 그럴 수 본방사수 하려면 그 시간을 항상 비워놔야 되는데 음. 그것도 쉽지 않기도 하고 해가지고 드라마를 좀 잘 안 보는 편이어서, 드라마를 막 1화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본 게 10년 전? 뭐 거의 별그대 뭐 이 우와.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막 하도 제가 영입을 조금 열민님도 보라고 빨리. 그렇고 뭐 제 주변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이거 진짜 인생 드라마라고, 너 안 보면 후회해, 막 너 1화부터 울걸,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뭐 아니 어느 정도길래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1화부터 실제로 울었고. 정말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걸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가 뭐 이 드라마가 단순히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기다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애순이랑 관식이가 10살 때부터 만나요?
그 뭐 되게 정도 어렸을 있어요. 때부터 관계가 이어지면서 관식이가 막 애순이한테 생선도 나눠주고 뭐 양배추도 팔아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쉽게 확인하지 않고 또 여러 번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막 놓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뭔가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서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래도 인생이 꽤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애순이랑 관식이가 겪는 아픔이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겪은 아픔은 아니지만 뭐 음.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이렇게 겪은 얘기니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둘이 결국에는 서로를 이제 지켜주고 하는 모습으로서 나도 뭔가 어딘가에는 내 편이 있다. 어딘가에는 나의 어딘가에. 관식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이런 걸 좀 담담하게 보여주는 게 음. 이 드라마의 뭔가 따뜻한 힘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음.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기도 해요. 맞아, 맞아. 네. 진짜 맞아요. 맞다. 정말 있을 법한 얘기인데 이런 순회가 정말 또 없죠. 의외로 맞아요. 이런 사람이 판타지예요. 어딨어요. 진짜요. 저도 관식이를 찾고 싶네요. 저는 여러 세대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 젊은 시절인 애순이와 관식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인 금명이가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부모님 세대는 이제 당신들의 청춘과 아이를 키우던 시절의 추억,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당신들께서 자라온 추억,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되면서 공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 인기가 있는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굳이 3개만 뽑아보자면 네. 일단 우선은 아이유랑 박보검이라는 이런 치트키 조합의 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이 드라마가 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이 둘이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를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우선 이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또 이 둘의 이미지가 뭔가 이런 가족적이고 따뜻한 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맞아요. 살리는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 설명에 보면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요망진 바나나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런 나오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애순이는 요망지고 관식이는 진짜 팔불출인데 그 캐릭터들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애순이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캐릭터가 당당하면서도 참 매력적이라서 그게 또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마음을 끄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자녀인 금명이 시점에서 애순이랑 관식이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의 어린 부모는 이랬다고 한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뭔가 그런 설정이 좀 저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좀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공감되는 포인트나 그런 눈물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서 좀 다들 감정이입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극중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이 드라마가 크게 흥행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무슨 드라마를 챙겨보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에 막 계속해서 뭐 계속 클립, 뜨죠. 맞아요. 쇼츠 맞아요. 뭐 안 봐도 그냥 이미 본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계속 떠다녀서 그걸 보다가 드라마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아마 이 드라마 안 보셨던 분들도 자꾸 그렇게 영상이 뜰 때마다 와, 얘는 어떤 인물일까 하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궁금해져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드라마를 또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약간 억지로 쥐어짜낸다는 느낌이 들거나 막
너무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면 저는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드라마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장면, 장소, 대사, 인물이 진짜 다 진짜 같고 완전 입체적이어서 그만큼 볼 때마다 제가 다양한 감정을 막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도 막 그냥 슬퍼서 그냥 엉엉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엄청 복합적이고 막 다양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눈물이 나오는 이게 정확히 뭐 맞아요.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는 그런 눈물을 자꾸 맞아요. 흘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열매님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생각을 했냐면 애순이나 은명이가 부모님한테 되게 원망스럽게 한 소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애순이랑 관식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 슬퍼지고 근데 또 자녀들의 시점에서 보면 또 나 또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이해가 되고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그냥 한 캐릭터의 스토리를 넘어서 내 얘기구나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였기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폭삭 소가수다에 대한 더 딥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청피 깜짝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요즘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추세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은 이런 콘텐츠를 감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완전히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사투리를 막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투리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집중해서 제가 보게 되는 건 그 지역만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은 바다여도 동해, 뭐 서해, 남해가 다 다른 것처럼 맞아요. 같은 시골이라는 어떤 배경을 다루더라도 그냥 여기는 시골이지 약간 이렇게 하고 퉁쳐버리는 작품보다는 뭐 여기는 눈은 많이 안 오고 뭐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여기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약간 이런 디테일이 곳곳에 숨어 있는 작품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몰입하기도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폭삭소가수다에서 애순이 집 마당 입구에 그 항상 기다란 나무 맞아요. 막대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그냥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계속 맞아. 저게 저도요. 뭐 옥수도 아닌데 왜 계속 왜 애가 막 그걸 넘어다니는데 왜 맞아요. 안 치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랑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막대가 3개 다 일자로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고 오늘 그리고 3개 다 사선으로 꽂혀 있으면 집에 있다는 뜻이고 2개 일자에 뭐 하나는 사선으로 꽂혀 있으면 오늘 중으로는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 다 다, 의미가 있는 다 거구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이 드라마는 정말 디테일. 미쳤구나. 진짜 이렇게 곳곳에 계속 보면 또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수원 사람이라서 네. 열매님처럼 그런 콘텐츠를 볼 때 뭐 사투리가 막 크게 거슬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경상도라든지 좀 특색이 강한 지역분들은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볼 때 진짜 막 말투 하나하나 이런 게 조금 다 신경이 쓰이고 보인다고 거슬리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제주도 친구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얼마나 제주도 고증을 잘했나 한번 봐야겠다. 무섭다. 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지역 사람이다 네. 하면 그런 고증이 잘 안 됐을 때 좀 많이 거슬릴 것 같아서 그런 뭔가 현지인의 말투라든지 지역의 분위기를 좀 잘 고증하는 게 중요하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특히 드라마는 그런 말에서 어떤 느껴지는 감정선? 그런 게 그쵸.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말투가 잘 고증이 안 되면 뭔가 그게 계속 신경 쓰여서 좀 감정이입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좀 그 지역의 어투를 좀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투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는 게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투리 잘 써야 된다, 뭐 배경을 잘 살려야 한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열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모든 게 디테일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뭐 유머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느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미묘하고 약간 세심한 뉘앙스 차이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농담을 던지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말이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은 어떤 말이 좀 디스하는 그런 뉘앙스인지 이런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잘 살려야 그곳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력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폭삭 속았수단 진짜 연기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조연분들까지.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학시 아저씨. 진짜 너무 잘하세요. 맞아. 저는 보편적으로 매체에 많이 노출되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촬영하고 그 지역의 특색까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증이 잘 돼서 정말 그 지역의 매력을 잘 드러낸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드라마 몰입감이 떨어질 정도로 고증을 확실하게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맞긴 해요. 네, 왜냐면 드라마를 잘 보고 있다가도 진짜 확 깨는 순간이 가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시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출신이 아닌 배우가 해당 지역 사투리를 쓸 때 그 좀 잘 소화를 못할 때 가장 몰입감을 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사투리로 어색하게 말하면 제가 종종 흐린 눈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안 들릴 수가 없네. 진짜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드라마에서 좀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그냥 웃기기도 했어요. 쟤네들 뭐 하나. 맞아요. 내가 가서 과외 좀 해줘야겠다.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투리인 만큼 약간 네. 이런 사투리들은 잘 고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아까 열매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소한 디테일도 너무 잘 살렸고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분들도 사투리를 정말 자연스럽게 잘 살린 연기를 보여주셔서 확실히 더 깊게 몰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폭삭 소가수다 깜짝 방송에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폭삭 소가수다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1위 청춘 이슈 발표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1위 청춘 이슈는 바로 대형 산불 전국 동시다발 발생입니다. 3월 30일 기준 이번 산불은 사상자 75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대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남기게 됐는데요. 경남과 경북 모두 주부를 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산청 산불은 열흘 만에 꺼졌고 꼬박 213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만에 하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화 감시를 위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으로도 모니터링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잔불 정리에만 약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넘게 산불과 사투를 벌인 진화대원들은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한 채 현장에서 작업 중이고 피해 주민들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소속 10m가 넘는 강풍이 수시로 불어닥치기도 했고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이번 산불 진화에는 여러 불리한 여건마저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번 산불이 이렇게 대규모로 커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날씨도 되게 건조하고 바람이 세다는 게 좀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도 이 위클리 청춘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난 산불 지역에 소나무 숲이 많은데 이제 이 소나무가 불이 잘 붙고 되게 오래 탄대요. 그래서 좀 이런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큰
큰 산불인 만큼 이걸 끄는데 투입되어야 하는 좀 인원이 넉넉하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산불 진화 대원이라는 직업이 임금도 낮고 좀 오래 보장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청년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마 네. 이런 것도 좀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뉴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산불이 대규모로 커지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중에서도 날씨 영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강하게 부는 바람과 건조한 시기가 겹쳐서 산불도 대규모로 번지고 진화 작업도 난항을 겪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화를 해야 할 부분이 1% 정도 남았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지만 일주일 넘게 불이 계속 났었던 만큼 희생자분들과 피해를 입은 자연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저도 계속 보면서 너무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요즘 엄청 많이 불잖아요. 네.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바람 많이 불었을 때 외출을 했는데 거의 제가 날아갈 뻔할 정도로 네, 진짜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도 이 정도인데 불이라는 건 얼마나 더 날아가기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이게 날이 건조하기도 하지만 바람 영향도 엄청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 바람을 멈추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막 애가 타고 보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불길이 번진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소방관도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때보다야 지금 조금 나아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떤 일에 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산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뭐 아무래도 건조한 날씨랑 강풍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산불의 원인에는 기후 변화 역시도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서 산림이 더 건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불이 붙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닐까 싶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번 산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마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데 초기 대응이 좀 늦어진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이 시작됐을 때 좀 신속하게 진화를 했더라면 뭔가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좀 대응이 늦어졌잖아요. 특히 산불이 난 지역은 험난한 이제 산악지대여서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하고 야간에는 또 헬기 투입도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소방 인력도 장비도 뭔가 둘 다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일반 화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진압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과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인력이랑 장비가 모자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이번 산불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뚝딱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산불로 약 48,000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주불 진화가 다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후의 단계인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산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다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고 해서 그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내가 팔로우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피로감이 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아 나 피곤하니까 그냥 그런 뉴스들 안 볼래.' 하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도 바람직하진 않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관심을 끊지도 또 무작정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는 게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요즘 언론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진짜 엄청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한 가지 이슈에만 깊게 몰입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하려고 하는 게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마음이 좀 힘들고 슬픈 소식들도 물론 너무너무 많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따뜻한 소식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보면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을 갖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살고 자기 일하다 보면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조금 피곤해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네 그런 여유조차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태도부터 뭔가 서로 연대하고 돕고 보호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씩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이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막 감정을 네. 쓰게 되고 네. 그쵸.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다 보면은 경제적 지원이든 아니면 직접 가서 몸과 마음을 전하는 봉사든 그게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확실히 전보다 세상의 여러 일들에 관심을 갖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그 일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일에 마음을 쓰려 노력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뭔가 이 산불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뭐 스트레스 받는 소식도 있고 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런 심란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 좀 최대한 친구들이랑 소식을 좀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산불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저도 이제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마음이 되게 무겁기도 했고 특히 이제 위클리 청춘에서 소재 정할 때 이 소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네. 조금 더 심각성을 많이 느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댓글만 달면 카카오에서 1,000원을 대신 기부해 주는 그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친구 인스타에서 보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막 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1,000,000원을 기부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내가 뭐라도 좀 같이 힘을 보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울해하고만 있지 말고 뭔가 이런 소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 뭔가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어. 시마님처럼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정말 나한테도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거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나 기사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는 편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뉴스를 막 열심히 챙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외교 학과다 보니까 학과 특성상 사회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본인 생각까지 밝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번씩 큰 이슈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반성이 돼서
흥미롭고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더라도 네.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뉴스들에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친구랑 대화할 때도 흥미진진한 썰처럼 재밌고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듣고 싶지, 힘들다거나 막 우울한 얘기만 맨날 들으면 좀 지치는 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기시켜줄 만한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필요할 때는 뉴스를 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간에 또 기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재밌게 썰 푸는 유튜버 영상을 자주 봅니다. 요즘은 찰스 앤더의 월간 데이트를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되 이런 재밌는 유튜버들의 영상으로 환기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치지 않게 충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뭔가 밸런스 맞추는 것과 비슷한 비슷하네요. 내용인 것 네, 같아요. 비슷하죠. 네. 맞아요. 이번 산불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잃지 않고 작더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주제를 끝으로 4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때는 분명 너무 힘들고 벅찼던 순간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버텼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완벽하진 않았어도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고. 현재의 나에게는 지금 많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도 지금의 너도 언젠간 빛나는 추억이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미래의 나에게는 부탁하고 싶어요. 언젠가 네가 이 방송을 다시 듣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 순간을, 이 감정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겠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를 응원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4월 첫째 주 주간의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도라. 다나. 열매. 심하였습니다. 안녕. 안녕.